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진 않는데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소개드리는 멘트가 있습니다. 영천에서 태어나고 청도에서 이제 키워준 경북 청년 전영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짧은 한 30분 이내의 시간 동안 사실 청년 정책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영천과 청년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받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래서 이런 청년 정책들이 많이 되고 있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성으로 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쪽에 말씀하셨던 우리 허승규 대표님께서 그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여러 가지를 두고 보면 경상북도가 이제 일자리와 창업에 너무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너무 공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경상북도의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이 이제 심의를 거치고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이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청년이 8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경북 청년의 현 주소가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와 창업에 많은 청년 정책 등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지금 경상북도의 청년의 현 주소는 이렇습니다. 최근 10년간 감소한 경상북도 청년 인구는 총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허승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동의 인구가 15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사했을 때는 이제 안동시 전체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정도로 인구 유출이 이렇게 심하다에 현재 경상북도는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되는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을 때 이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현재 경상북도는 일자리와 창업에 청년 정책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문화복지나 주거정책에 관련해서도 많은 청년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포커싱이 되지 않아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느냐? 그러면 청년은 경상북도에 몇 명이 있느냐? 몇 프로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 소멸 1위 지역이 경상북도 의성입니다. 그리고 경북에서 두 번째로 인구 소멸이 가장 청년이 적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곳이 군위입니다. 다행히 이 지역에는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구공항이 의성과 군위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이전되는 또 다른 기회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영천은 청년 인구가 24%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 24,375명이 영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강고민 대표님께서 이제 그 연구하셨던 연구 자료를 보면 외부에서 온 인구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현재 영천에 살고 있는 인구도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년 정책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영천이 어떤 모습을 그려질 거냐에 대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불과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의 의의를 보면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해서 앞으로 함께 만들어 나갈 사회를 위해서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본법이라는 것은 현재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정책, 흐름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해볼 수 있는 청년의 자세가 지금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금방 말씀을 드렸던 청년기본법 제3조를 보면 우리 청년이란 나이는 만 19세로부터 35세까지 이렇게 34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을 보면 경상북도는 15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처음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청년기본법을 만들 때 나이의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광역지자체를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청년기본법과 청년들을 위한 그 무언가의 규칙을 만들 때 도움이 될까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연찮게 대구 경북 그 청년들이 몇 명들이 모여서 이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뭐 청와대 청년 소통 담당관 뭐 여러 명들이 왔는 가운데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너무나 다르다. 지금 우스갯소리로 어떤 그 도회지의 청년회에 가면 청년회라고 예전부터 많이 왔던 청년회에 가면 청년회 그 명부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총무가 전화를 한대요. 누구누구 회원님 그 혹시 계실까요? 하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청년회도 아직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영천도, 화북, 화남 멀리 가면 예전에 이루어졌던 청년회는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지역마다 청년의 빈도수가 이렇게 다르고 연령대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역별로 청년의 권한을 조금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나이대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뭔가가 변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영천의 미래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씩 하신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게 의기소침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우리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변하지 않을까?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비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정책과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정의 어느 정도의 타협은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틀딱이든 보수든 특정 정치 세력이든 그 사람들과 어울려져 나가야 되는 것들이 지역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맞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작게 손을 들고 말을 했던 이런 것처럼 지역의 청년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딱딱한가요? 자, 그리고 이제 변화에 맞춰서 이제 청년 정책들도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에 이런 것들의 니즈가 있고 이런 심리적 변화가 있으니 경상북도도 이제 이렇게 환경을 고려해서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런지는 이해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라서 동구, 중구, 달서구, 남구 이렇게 조금 집약적으로 모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물론 청년 센터가 있어서 원활하게 가기도 하겠죠. 그런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도 만들고 시장님을 만나서 제안도 드리고 성과 보고회 할 때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와서 들어보고 이런 상황이지만 경상북도는 엄청 넓잖아요. 23개 시군이 울릉도를 포함해서 북쪽으로 가면 영주, 봉화, 남쪽으로 가면 청도 이렇게 있는데 전체 다의 목소리는 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청년정책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현재는 그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단체 위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현재 타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다양성을 담고 조금 그 진일보적인 생각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의 비전은 청년이 머물고 행복한 경북을 실현한다는 것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뭐 학업도 일부 지원을 하고 능력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진로와 일경험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립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창업과 그다음에 강소농을 이루어지는 청년 농부의 정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터 쪽에 보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문화카드 같은
것을 비롯해서 문화와 뭐 유입, 소통, 교류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년에 대한민국 예산이 604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2022년에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서 60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604조 원 예산 중에서 23조 원이 청년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23조 원의 예산을 느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부분은 그 청년 정책을 체계화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와 뭐 여러 가지 지자체가 있겠죠. 영천도 마찬가지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참여단이 만들어지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 사람들의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법규상, 기본법상, 조례상 만들어줘야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에너지를 실어줄 필요가 앞으로는 사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상북도도 2020년에는 1,776억 원을 투입했는데 과연 우리가 체감한 건 얼마나 될까요? 창업과 관련해서는 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심화 창업, 그 다음에 제도약 관련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과 연관 없는 분들은 1도 관심이 없고 1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업일 겁니다. 이 부분에도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아예 시골로 이사와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한옥 카페도 그중 하나인데요.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또 마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입소문이 자자한 경북 문경의 한 한옥 카페입니다.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9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원래는 노인 40명 정도가 살던 마을에 청년 5명이 들어와 빈 한옥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떡과 미숫가루, 오미자 등 파는 것들은 커피를 빼곤 모두 이 마을 인근에서 난 겁니다. 사실 지역 경제도 안 좋은데 그나마 그래도 그 청년몰에서 꾸준하게 일을 주니까 주민들을 초대해 시낭송회나 음악회 등 공연을 열거나 함께 꽃을 심기도 합니다. 지역하고 감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 메뉴나 문화 공연 이런 것들의 지역의 특색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문경의 특산품과 관광지를 종이 테이프에 새겼습니다. 서울 직장인들이 문경에 내려와 만든 이 회사는 문경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펜시 용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내 또래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 즐길 수 있을 만한 것을 이 지역에서 하자. 청년들이 이렇게 문경에 자리를 잡은 건 경북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덕분입니다. 청년들 반응도 좋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돼 올해는 1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시골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지금 보셨던 영상은 문경의 화수원이라는 한옥 개조 카페를 이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지역의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렇게 지역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한옥 카페를 하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들이 그 문경에 와서 한옥을 구하고 한옥에서 카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정과의 소통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산양정행소와 화수원을 리플레이스 팀은 여러 군데의 지자체를 다녔지만 문경에서 가장 큰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문경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 공간에 하면 어떻냐, 저 공간에 하면 어떻냐, 심지어 마지막에 만난 저 화수원이란 공간도 문경시에서 직접 행정에서 발로 뛰어서 저 공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청년들이 저 공간에 들어가서 열정과 에너지로 지역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행정과의 소통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저렇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혼자만의 그 아우성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많은 청년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 모든 문제가 손을 잡아주지 않는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행정분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도 청년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창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역에 내려와서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서울에서 신문경까지 내려가서 하는데 내가 제일 똑똑하지.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대화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그 지역으로 홀로 들어와서 그 지역 공무원들과의 유대감이나 어떻게 지역이 문화에 녹혀 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부분은 청년분들이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향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과 함께 어떻게 나가고 지역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관공서에서도 절대 손을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화수원이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라는 경상북도의 청년 정책을 통해서 나누어진 팀이고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처음에 행안부에서 국비와 그다음에 경북도비, 그다음에 영천시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군비가 들어가서 조금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 국비가 끊겨서 일부 예산이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당 3천만 원씩 지원을 2년간 해줬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에 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는 청년, 대구에서 오는 청년, 그런 청년들이 영천에 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저희는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1기 그 운영위원회로도 활동을 했었고 현재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혹 심사위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분들이 지역으로 와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서 산다는 것보다는 지역의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의 헌신을 하는 청년으로서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영천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뽑혀서 지역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시범마을이 의성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이렇게 막 유튜브 나가고 하니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창업과 그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 말고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이 있고요. 요거는 최대 3억 5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농부 육성 지원, 그다음에 농업계 고등학교들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을 해주는 것들, 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여러 가지의 그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자꾸 창업이 너무 많아서 진짜 창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창업이네요. 조금 넘어가서 이건 취업 지원 연계 부분인데 빨리 넘어가서 영천 관련 이야기를 좀 하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조금 놓쳤던 부분인데 사실 수도권의 청년들은 취창업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수도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청년 정책 사업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주거 문제와 금융 문제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 발전소나 청년 관련 위원회를 할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청년의 심리 치료를 해주는 무슨 사업이 있어요, 경상북도에. 근데 심리 치료를 해주는 리스트를 쫙 뽑았는데 관공서에서 세무사, 뭐 심리치료사, 무슨 뭐 쭉 적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책개발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도의 정책관님도 계신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본인들 일 편하게 하려고 계시는 분들 아니냐. 저 세무사하고 친하고 세무사한테 일을 주면 서류 깔끔하게 되겠지. 그런데 어느 청년이
지금 20, 30대에 세무사하고 많이 심리치료를 할 가능성이 있냐. 차라리 내 같으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가상화폐 전문가 등록금을 학교 안 가고 휴학해가지고 그 등록금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잃었는데 집에 말 못하고 있는 청년, 그런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왜 본인들이 일 편하게 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지역마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 문제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이런 조금의 부분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죠. 청년 키움 통장, 청년 정축 계좌,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주거 문제는 경상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 문제 중에서는 가장 조금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도권이나 대구의 집값이 엄청 올라가서 우리가 집을 못 사는 정도의 지역에서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조금의 기회는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편 타당하게 이런 정책들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천은 그러면 어떤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있을지를 보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천은 24,275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출생을 했던 사람들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은 20년 이상 영천에 거주했던 사람은, 영천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88%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미만 그 영천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82.1%는 이사를 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영천에서 태어났지만 영천에 이사 온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도 엄청 중요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를 통해서 지역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정책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의 장은 사실 부족한 거죠. 왜냐? 지금 토픽과 무슨 단체 위주로의 활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융화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융화가 되어줘야 기존에 영천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 다음에 영천으로 이주해온 청년들이 바꿨으면 하는 영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진보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영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느껴가고 있냐? 의외로 평균에는 가까운 만족도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딱 단적인 예를 들면 교통 문제와 여건이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영천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경상북도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중심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가 가장 많은 경산으로 갈 때는 엄청 불편한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천에서 출퇴근하는 통학하는 대학생들이 경산으로 가려고 하면 일단 먼저 하양이 내려야 돼요. 555번 또는 55번을 타고. 그리고 하양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1시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죠. 여기서 영남대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냐는 거죠. 부랴부랴 광역철도와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단순히 환승만 하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공간과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같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도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고도 고민을 했었는데, 영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오히려 영천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 특성을 생각을 해서 250만 대구광역시의 배후도시로서의 주거도시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문화와 금융과 산업은 대구에 가서 할 수 있는 원활한 구조를 만들어줘도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으면 좋겠죠.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조금 한번 깊게 하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영천 청년들이 조금의 목소리라도 낼 것이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대구에 보면 이렇게 대구 청년들이 직접 정책도 제안하고 직접 예산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라고 못할 거 없잖아요, 그죠? 정책 참여단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정책 조정위원회도 만들어졌나요? 네, 만들어져 있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단체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관공서 영천시에서는 그런 단체에다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줄 것이고 권리를 줄 것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영천시가 바뀌는데 일조를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사실 해봐야 될 것 같고, 정책 참여단에 참여한 분들도 단순하게 이력서에 한 줄 내가 정책 참여단에 와서 활동하는 것이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청년 정책을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천의 현재 당면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한 누군가는 역차별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를 위해서도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04조 원의 2020년 예산이에요. 그런데 국가 채무가 얼마냐면 1000조 원이 넘어요, 내년이 되면. 그런 1000조 원의 국가 채무는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사회적 역할도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하고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세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청년들이 책임을 지고 부양해야 되는 세대들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우리한테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역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역에 10년 뒤, 20년 뒤가 이렇게 될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간과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영천 정책 참여단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가 좀 불편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을 높여야 살기 좋은 영천이 되기 때문에 중요는 한데,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어줘야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오겠죠.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거는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면 조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그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슬로건을 만들 것이냐, 누구에게 표창장을 줘야 될 것이냐, 그리고 청년 행사를 하는데 국민의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함께 대화를 나누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어떤 자세가 되어 있으며 그런 자세의 청년들과 관공서는 어떤 소통을 할 것이고 그런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허례의식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영천시는 청년정책 참여단에게 많은 역할을 주면 지역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감히 추천을 드립니다. 거버넌스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료도 수집을 하고 정책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자유토론도 하고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적어도 영천 정책 참여단에 참여하신 청년들은 그 지역의 발전과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셨으니 어느 정도가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시에 제안을 하면 정책 실험실 같은 느낌의 오프라인 활동을 거쳐서 마련한 청년 정책을 이제 매년 이제 다음 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사업도 만들어 보고 피드백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분상의 청년정책 참여단을 만들어서 사진 찍고 우리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 지원을 하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게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만들어진 정책 참여단이고요. 우리 앞에 계신 강고민 대표님이 단장님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경상북도에 그 청년 슬로건이 있었는데, 비전이 있었는데, 영천은 영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청년 활동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되는 청년 활동보다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청년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청년 정책을 만들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 단점은 영천에서 태어난 청년과 영천으로 이사 온 청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만의 청년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타당하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청년과 관련해서 직업을 갈 때 구직수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영천에서 낼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천의 특색을 살려서 영천의 경제산업에도 이바지를 하고 문화복지에도 이바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영천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이제 하나의 소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색깔을 몇 가지로 적어봤는데, 사실 대구의 배후도시로서의 영천의 역할이 있으니 이 역할에도 청년정책의 색깔을 조금 묻어내면 영천만의 청년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이미지가 사실 조금 아직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구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부동산 상승률을 볼 때 청도보다도 영천의 상승률이 낮고, 군위보다도 낮고, 칠곡보다도 낮고, 성주보다도 낮고, 심지어 고령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천의 그 발전 가능성은 역으로 보면 아직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관광도시에서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안동에서 오신 허승규 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주도 주변 관광도시 1250만이 가는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가 되어줘야 소비자의 반응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도시로서의 색깔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의 반응을 바로바로 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청년들에게 기회도 더 많이 나오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천이 될 가능성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 사진을 띄웠는데요. 우리 저 강고민 대표님 어디 가서 자꾸 제 자랑을 대신해 주셔서, 저는 앞쪽에 보는 사진이 영호남 시도지사 8개 광역지자체 장님들을 모시고 제가 청년 정책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그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시도지사님들이 모인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도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시도지사님 모이셨을 때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다.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다른 타 지자체의 청년 정책이 우리 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장님들이 모이셨을 때 저 지역의 정책이 괜찮아라고 판단이 되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 제안을 드렸었고, 사실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형준 부산시장님 계시고 이철호 도지사님 계시고 여러분들 김경수 도지사님도 계셨고 여러분들 계셨는데, 그 사회를 제가 본다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도청에서 기조실에서 아무리 청년 단체지만 청년 간담회지만 어떻게 청년이 사회를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도청에 아나운서도 있고 그다음 외부에서 행사하는 행사 도우미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이 해야 되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감히 이야기 드렸죠.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그 최대한 청년스러운 분위기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 행사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냈었고, 그 다음에 뭐 광주의 청년정책 참여단, 뭐 전라도의 전남의 청년의 목소리, 그 다음에 부산의 네오부산, 뭐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지금은 그 8개 시도 청년 단체들은 꾸준하게 네트워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 사실 그 청도에서 오셨는데, 청도 저희가 2년째 미나리를 팔아주는 활동을 도에서 했었습니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건 아닌데, 코로나에 한재 미나리가 워낙 안 팔려서
지역 농산물을 위해서 청년들이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1년 차에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청도 미나리 드라이브스루를 했었고요. 그때도 몇 시간 만에 완판을 다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중구의 아파트들과 함께 집 앞 배송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제 사진으로 던져드린 것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을 보셔도 아실 것 같고, 사실 키 작고 볼품 없거든요. 그리고 말하는데 필터나 여과도 없어요. 그럼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사실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은 하겠죠. 그래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음이더라도 이게 모두를 위한 마음이 조금은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일부 잘못은 되었을 수 있지만 영천을 위한 마음은 아닌 것처럼 그 부분들은 이제 서로 상호간에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고 타협하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과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역을 위한 마음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영천과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